안녕하세요. 노다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노다지 언니입니다. 올해 초부터 지제역 자이 분양 소식을 계속 올려드렸는데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질문해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청약 일정과 자금 계획, 입주까지의 순서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앞으로도 청약 일정이 나올 때 내 집 마련하고 재테크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청약을 계획하시는 분이나 청약을 참여하셨던 분에게도 한 번 더 숙지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페이크 바잉, 벼락거지 하는 말들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아파트 값 때문에 나온 용어들입니다. 내 집 마련하는데 하나하나 준비하셔서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청약 부금, 청약 예금, 청약 저축 이렇게 나뉘어 가입했던 것이 지금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한 가지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도 청약 통장을 달리하던 것이 지금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 통장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민간 분양은 가점제 기준, 공공 분양은 청약저축 총 금액이 많은 기준으로 공급하는데요. 지역별로 의무 거주 기간과 전매 제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모집 공고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청약에 임하셔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청약 통장의 예치금에 따라 평형대를 청약할 수 있는데요. 예치금은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면적 기준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전용 면적 102제곱미터 이하, 전용 면적 135제곱미터 이하, 모든 면적 전 타입에 구분을 지어 놓고요. 평택시와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을 구분해 놓았는데요. 우선 평택시와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을 보면은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200만 원, 전용 면적 102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300만 원, 전용 면적 13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400만 원, 모든 면적 전 타입일 경우에 500만 원을 예치하시면 되고요. 그 밖에 광역시 비용이 이렇고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등을 두었는데 모든 지역, 모든 평형을 다 넣고 싶다면 1,500만 원을 예치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자기 지역에 맞는 예치 금액을 공고 전에 꼼꼼히 살펴보신 다음에 미리 예치해 두시는 센스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보통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계약금이 20%인 곳도 있고 계약금을 1, 2회차로 나누어 내는 곳도 있습니다. 평택 지제역 자이도 20% 계약금이었죠. 평택 지제역 자이 아파트의 분양 가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평형이 많아서 두 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장으로만 설명해 드리기 위해 59 타입이 빠진 것을 알려드립니다. 제일 왼쪽에 보시면 주택형을 말하는데요. 전용 면적 74제곱미터는 30평형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14평형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공급 금액에서 나누기 30평형 내지는 34평형을 하면 평당 얼마, 즉 3.3제곱미터당 평균 공급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은 공급 세대수를 기재했는데요. 평형 타입마다 세대수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셋째 줄은 층 구분을 해 놓았는데요. 사업 주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에서 6단계로 나뉘어 구분합니다. 여기서 우리 고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은 공급 총 금액인데요. 공급 총 금액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개라고 써 있는 곳이 공급 총 금액입니다. 이 공급 금액은 대지비와 건축비의 합계입니다. 만약에 평택 지제역 자이 아파트에 84A 타입 16층이 되셨다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억 8,78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서류 접수 기간을 거쳐 계약일에 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이때의 계약금 10%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잔압을 하셔야 합니다. 평택 지제역 자이는 계약금 20%를 2회차에 걸쳐 10%씩 잔압해야 함을 알 수 있죠. 보통 계약금만 있으면 계약한다는 말이 계약금 계획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택 지제역 자이 84A 16층이 당첨됐다면 계약금 20%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878만 원 플러스 4,878만 원 해서 9,756만 원이 필요합니다. 2021년 9월 28일까지는 이 9,756만 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 계산으로 5억 하는 아파트에 분양을 받는다면 보통 계약금 10%인 경우 5천만 원, 20%인 경우에는 1억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발코니 확장비에 대한 계약금과 유상 옵션에 대한 계약금이 추가돼야 합니다. 요즘 발코니 확장비는 통상 의무 확장이 많아 발코니 확장비는 유상인지 무상인지 잘 체크하시고 옵션비는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도금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보통 60%로 되어 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해줌으로써 은행에서 계약자들에게 대출을 해주는데 이를 집단대출이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신용불량자 외에는 대부분 실행이 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사업 주체가 진행하기 때문에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출해준 은행에서 직접 사업 주체의 중도금을 각 회차별로 납입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인지 유이자인지 이자 후불제인지 확인하셔서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에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팁은 거주하는 지역이 투기 과열 지역인지 조정 대상 지역인지 비규제 지역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투기 과열 지역은 40%, 조정 대상 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60%로 대출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평택은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중도금 50%가 나오니 나머지 10%는 잔압하셔야 합니다. 중도금 잔압 회차도 1회차에 하는지 6회차에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잔금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60%로 하면 잔금 30%는 정해진 입주 기간 중에 입주하는 날을 예약하고 입주 전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잔금 30%와 중도금 대출을 상환해야 입주가 되는데요. 이는 주택담보대출로 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요, 입주 당시 감정가격이나 KB 시세로 책정하는데요. 여기서 가격이 오르는 지역에서는 중도금 대출 받았던 금액보다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잔압액이 줄어들어 거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비규제 지역에서 5억 원 아파트에 당첨이 됐을 경우 중도금 대출 60%라면 3억, 잔금 30%라면 1억 5천 해서 잔금 시 필요 금액이 4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KB 시세가 6억으로 상승했을 경우 주담대는 3억 6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금액 4억 5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을 빼면 잔금 시 잔압 필요 금액이 9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5억 원 아파트에 당첨됐을 경우 중도금 50%를 대출받으면 2억 5천만 원, 잔금 30%가 필요하니까 1억 5천만 원. 그래서 잔금 시 필요 금액은 4억인데 KB 시세 7억이 상승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른 거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랬을 경우에 주담대는
3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잔금시 필요금액 4억에서 3억 5천만 원을 빼면 잔금시 잔압 필요금액이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투기과열 지역에서 5억 아파트 당첨 시 중도금 대출 40% 하면 2억, 잔금 30% 하면 1억 5천만 원. 그래서 잔금시 필요자금이 3억 5천만 원인데 KB 시세 8억으로 상승했다고 예상을 하면 주담대 3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3억 5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을 빼면 잔금시 잔압 필요금액이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오르는 지역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필요한 잔금 잔압분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평택 기재역 자이 같은 경우도 역세권 안에 있는 우수한 위치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잔금 잔압분이 입주 시에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청약 자금 계획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첫 번째,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통장이 없는 분이라면 가입을 서둘러 하시고, 만약에 당첨이 되신 분은 그 통장으로 또 쓰시는 것은 아니고 해약하는 날 바로 다시 가입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청약 당첨 시에 계약금 10%에서 20%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공고문을 잘 확인하신 후에 자금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중도금 대출은 몇 프로 가능한지, 내가 사는 지역이 비규제 지역인지, 조정 대상 지역인지, 투기 과열 지역인지를 알아보고 중도금 잔압 시기와 금액을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네 번째, 입주 시 잔금 30%를 계획하시는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금액을 계산해 놓으셨다가 차분히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잔금 플러스 중도금 상환액 플러스 이자가 있는지 없는지 후불제인지 확인하시고 등기 비용 플러스 취등록세 플러스 확장이나 옵션 잔금까지 계획을 하셔야 합니다. 각 사업 주체의 모집 공고마다 디테일한 부분은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 청약하시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신 후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서 꼭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잊지 마시고 다음엔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다지 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